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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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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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입니다. 오늘은 저희 50kg 감량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떻게 찍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Q&A 식으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키 몸무게 몇 킬로를 얼마 만에 감량하셨나요? 일단 저는 키는 178이고 되게 예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나 보시고 오시면 알 거예요. 제가 진짜 막 이래가지고 얼굴도 막 이러고 몸도 막 이래가지고 120kg가 넘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론 125 정도 안 됐어요. 3, 4? 123, 4? 근데 현재는 이렇게 73kg가 됐고 한 50kg를 8개월 정도 안에 뺐고 지금 8개월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천천히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일단 계기는 처음에는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건강을 위한 것도 있었고 약간 활동성이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활동성이 많은 일은 아무래도 약간 둔해 보이면 위에 분들이 약간 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둔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와 건강을 위해서 뺐어요. 처음에 그렇게 뺐는데 원래는 그냥 조금만 뺄 생각이었어요. 한 85, 90kg 그렇게 뺄 생각이었는데 사람의 욕심이 진짜 끝도 없다는 게 빼면 뺄수록 그냥 거울을 보는 제 자신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조금만 더 빼자. 아, 진짜 조금만 더 빼볼까? 아니야. 이왕 뺀 거 계속 빼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네, 그렇게 이렇게까지 뺐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처음에 운동을 어떻게 하셨나요? 운동 루틴. 저는 이렇게 제자리에서 런닝머신 가만히 한 자리에서 뛰는 거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보다는 밖에 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 1시간씩 총 2시간 하루에 총 2시간을 그냥 뛰고 걷고를 반복했어요. 그게 제가 어디서 배운 거거든요. 어디서 들었는데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면 더 많은 체력 소모가 이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공원을 돌았거든요. 공원 2바퀴를 뛰고 한 바퀴는 걷고 공원 2바퀴를 뛰고 한 바퀴를 걷고 이런 식으로 뛰다 걷다 뛰다 걷다가 이렇게 반복을 했고 이걸 매일 했어요. 하루에 총 2시간씩. 그리고 이틀에 한 번. 이게 어떤 유튜버 분 영상을 봤는데 매일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다. 근육에도 쉬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근력 운동으로 스쿼트 그리고 잇몸 일으키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집에서 홈트를 많이 했어요. 다음으로 운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항상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있는데 지인분들도 그렇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집안 청소를 한다거나 뭐 계단을 탄다거나 저처럼 공원을 산책한다던가 뭐 어떤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살은 무조건 빠지는 것 같아요. 약간 다이어트를 하실 때 사람들이 보통 계획을 너무 막 높게 잡는 거예요. 계획을 너무 크게 잡고 너무 철저하게 계획을 미리 막 잡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고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을 때 되게 큰 실망을 해가지고 약간 나중에는 빠른 포기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조금씩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자면 아침이나 저녁에 뛰지 않으셔도 그냥 걷는 거 있잖아요. 걷는 거 런닝머신 한다 생각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됐지만 약간 혼자만의 시간이 생긴달까? 뭔가 여유롭지 못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막 하고 하면은 혼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엔 운동을 하다가 혼자 막 생각이 생기고 뭐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냥 심리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물론 뭐 친구랑 같이 하는 것도 좋고 뭐 누구랑 전화를 하면서 하는 것도 좋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혼자 아침 저녁에 맨날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 돼서 그걸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식단은 어떻게 했는지 식단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너무 막 정해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약간 정해놓고 먹으면 오늘도 이거 먹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막 먹기 싫어지고 뭔가 다른 게 더 먹고 싶어지고 뭔가 포기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더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그때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놔서 조합을 해서 먹었어요. 예를 들면 두부에 현미밥, 어린잎 같은 채소들을 막 비벼 먹기도 했고 두부 유부초밥 화사님이 했던 그 두부 유부초밥 있잖아요. 그것도 가끔 많이 해 먹었고 저는 그리고 또 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현미밥이랑 뭐 닭가슴살, 뭐 크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조금씩 쌈에다가 싸먹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음식을 쌈에다 싸먹으면 어쨌든 야채를 먹는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저는 샐러드를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추나 상추 같은 거에다가 조금씩 음식을 싸서 맨날 먹었고 그리고 가끔씩 베이글이랑 호밀빵 같은 거를 먹었어요. 이거는 저는 약간 빵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또 잼도 발라 먹고 싶고 또 버터에 구워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고구마랑 바나나 있죠. 바나나는 엄청 물른 거나 아니면 고구마 엄청 많이 찐 거 그거를 으깨가지고 잼처럼 위에다 발라가지고 먹었어요. 그렇게 먹으면 약간 달달한 맛도 나고 맛있더라고요. 저 요즘에도 그렇게 아침에 가끔씩 바쁠 때 그냥 빵 위에 발라가지고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목살이랑 삼겹살, 뭐 연어, 생선 같은 거 한 번씩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그냥 쌈을 많이 싸 먹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쌈 싸 먹는 거. 쌈을 저는 고기 한 점을 먹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쌈 싸 먹을 때 막 쌈을 진짜 세네 개씩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냥 쌈 맛으로 먹듯이 먹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 옛날에는 고기를 많이 넣어서 쌈 하나에다 고기를 많이 넣어서 입에다가 막 아구아구 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아예 쌈을 많이 싸자 생각해서 채소를 많이 넣고 그 가운데다가 밥이랑 고기 같은 거 되게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치팅데이라고 해도 저는 튀김이랑 너무 신선한 밀가루 음식 있잖아요. 라면 같은 거 그런 거는 안 먹었어요. 거의 그냥 되도록이면 진짜 안 먹었고 그리고 막 밖에서 활동이 많았을 때 그럴 때는 점심이랑 저녁에 서브웨이 같은 거 사가지고 먹었어요. 서브웨이나 파리바게트, 샌드위치 같은 거 아니면 샐러드 같은 거 편의점에도 샐러드 팔거든요. 그런 거 사 먹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서브웨이 먹었다고 해서 서브웨이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서브웨이 추천 메뉴를 얘기해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로스트 치킨이랑 로티세리 그걸 제일 많이 먹는데 저는 빵은 허니오트로 먹었고 항상 빵 속을 다 파달라고 하고 야채는 제가 오이를 안 먹거든요. 오이 빼놓고는 다 듬뿍 넣어달라고 그랬고 이거는 그냥 저만의 꿀팁인데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될 텐데 서브웨이에서 그냥 야채만 넣고 로스트 치킨 해서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라피뇨를 많이 넣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매콤한 맛이 나면서 약간 소스 맛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맛있어요. 저는 할라피뇨를 무조건 많이 넣어달라 그러고 가끔 질릴 때는 아보카도 추가해서 먹었고 소스는 무조건 소금 후추 아니면 올리브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생각보다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식단 버티는 꿀팁 근데 이거는 저는 일부러 그래서 그 공복 상태를 많이 두지 않았어요. 공복이 길어질수록 배고픔이 더 많아지고 막 그게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이러니까 저는 식단을 3시간 정도 텀을 두고 계속 먹었어요. 아침부터 한 7시 저는 한 7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갔다가 한 8시 반에서 9시 정도에 와서 씻고 9시 정도에 아침을 먹고 그리고 9시에 먹었으면은 3시간 뒤 12시 그 다음 또 3시간 뒤 3시 6시 이렇게 하루에 총 4끼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3시간씩 텀을 두고 먹으면 생각보다 이렇게 배고픈 게 없어요. 그래서 식단을 버티는 그 힘이 안 들어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이것도 되게 많았어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모임 같은 데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자리는 어떡하냐 그냥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술자리도 많이 물어봤는데 제가 다행히도 술을 원래 못해요. 술을 간이 안 좋아가지고 술을 못해서 저는 항상 술은 못해서 막 2, 3차까지 못 가더라도 카페는 정말 5차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카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면 점심 다 먹고 와. 그리고 점심 먹고 카페 가자. 그래서 카페를 가고 누굴 만나.
그러면 카페를 가서 만나자. 그래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마시면 되니까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친구들 얘기하고 그냥 그러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풀고 되게 나 돌아다니는 그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술자리는 다행히도 제가 술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은 제가 술 못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물이나 탄산수 같은 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술 잔에다가 따라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짠해서 먹고 그래도 친구들이 이해를 해줬어요. 술자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라 하겠지. 누가 거기다 대고 막 너는 아주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많이 먹었어요. 다음으로 간단한 간식 같은 건 어떤 걸 먹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에너지바를 많이 먹었고 일단 근데 에너지바를 대용량으로 사놓고 집에서 안 먹었어요. 전 약간 성격이 눈앞에 보이면 그걸 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많이 사놓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배고플 때 편의점에 가서 단백질 바를 사 먹고 요즘은 편의점 되게 다양하게 팔잖아요. 편의점이나 올리브영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단백질 바 이렇게 보면서 성분 같은 거 체크하면서 몇 칼로리인데 이거 괜찮다 그러면 그거 먹고 근데 이게 은근히 좋은 게 과자 고르는 것처럼 단백질 바를 고를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괜찮게 생각했고 그리고 가끔씩 편의점에 닭가슴살 소세지가 팔아요. 청양고추 맛이라고 제가 매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청양고추 맛이라고 소세지가 파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그거.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을 때 제가 했던 방법인데 이건 좀 슬퍼요. 그냥 그 아까 말했던 그 바나나로 잼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바나나가 너무 많아가지고 냉동실에 좀 보관해놨다가 빼야겠다 하고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그걸 먹으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약간 아이스크림 대용으로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거는 뭐 광고가 아니고 이번에 그 슬링 마켓이라는 곳에서 스리슬떡이라는 떡을 받아서 제가 먹어봤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구마 맛도 있고 흑임자 맛도 있었는데 고구마 맛이 진짜 맛있었어요. 고구마 맛이 안에 되게 하얀 색깔 크림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냥 냉동실에 넣어놓고 꺼내서 해동 좀 시켜가지고 먹으면은 약간 아이스크림 같이 약간 차갑게 먹을 수 있는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후에 달라진 장단점 이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대중교통을 탈 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저같이 살이 쪄봤던 사람들은 뭔지 알 텐데 이게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 저같이 등치가 엄청 컸던 사람들은 좀 미안한 감이 들어요. 누구 옆자리에 못 앉겠고 괜히 내가 앉아가지고 내 옆사람 막 피해주는 것 같은 느낌 약간 피해의식 같이 생기고 거기다 심지어 그냥 혼자 있는 버스 같은 자리 있잖아요. 그런 데 앉아도 좁아요. 그래서 괜히 일부러 그냥 서서 있고 안 앉았어요. 근데 이제 살 빼고 나니까 딱 앉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전 대중교통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였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편했고 살이 많이 쪘을 때는 옷을 살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막 저도 이쁜 옷 입고 싶고 막 사람들처럼 막 색감도 다양하게 입고 싶고 막 이 색깔 저 색깔 다 입고 싶고 저것도 되게 이쁘다 못 입는 거예요. 프리사이즈를 입어서 사면은 땡겨 옷이. 근데 이런 브랜드 같은 옷을 사면 또 사이즈가 라지, 엑스라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빅사이즈 쇼핑몰 같은데 그 4XR이라는 쇼핑몰을 되게 자주 이용했어. 거기랑 그 해외 브랜드 있잖아요. 챔피언이나 카르트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조금 사이즈가 크게 나와요. 아니면 나이키 해외 거 그런 거 같은 거는 뭐 그렇게 샀어요. 아무튼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도 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보세 쇼핑몰 들어가서 사이즈 라지 라지 좀 크네 M 사고 사이즈 풀이야 그냥 사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너무 이게 행복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요요 관리법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몸무게를 너무 달고 사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바로 몸무게 재고 공복 상태야. 그럼 지금 몸무게 재면 더 안 나오겠지? 계속 재고 이런 게 저한테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몸무게를 맨날 재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운동하다가 가끔씩 얼마나 빠졌지? 하면서 볼까 하면 보고 그럼 좀 빠졌네? 좀 빠졌구나.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또 얼마 있다가 또 됐는데 좀 쪘어. 좀 쪘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말아야지 몸무게를 계속 달고 살고 계속 몸무게 잴 거야 몸무게 재야 돼 몸무게 오늘 빠져야 돼 하면은 그게 약간 몸무게를 잴 때마다 감정 기복이 막 생기는 거야. 몸무게 빠졌네? 빠졌다. 몸무게 늘었네? 늘었어.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도 일어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거를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본 방법으로서는 그게 정말 좋았던 걸로 저는 느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요요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체중 감량, 최종 목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목표는 항상 크게 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65kg가 목표예요. 말도 안 되고 현실적인 몸무게가 아니지만 진짜 178kg에 65kg면은 진짜 마른 거거든요. 현실성은 없지만 그냥 빼보고 싶어요. 그냥 65kg 살고 싶다가 아니라 65kg 한 번쯤 인생에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런 느낌? 왜냐면 저는 65kg를 그냥 초수피자로 넘겨버렸어요. 65kg에서 유지를 했던 적이 없어요. 제 기억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단 다이어트는 제가 봤을 때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막 누굴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너 다이어트 왜 했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이어트는 진짜 솔직히 자기 만족이잖아요. 자기가 빼고 싶으면 빼는 거고 난 안 빼도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난 살찐 게 좋아. 나는 먹는 게 좋아. 어떻게 빼? 이러면 그냥 안 빼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 하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자신이 나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 다이어트 해보고 싶어. 이러면 빼는 거니까 그거를 너무 남 의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정말 남을 보고서 뺀 게 아니라 제 건강을 위해서 그냥 제가 한번 말라보고 싶었어요. 나도 저렇게 말라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옷을 맘대로 사고 싶다. 이래서 뺀 거지. 저 사람은 내가 다이어트 안 해서 내가 뚱뚱해가지고 나를 안 놀아주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뺀 게 아니니까 정말 그거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원래 초반에 정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 불타오른 나머지 막 안 먹었어요. 진짜 막 굶고 하루에 에너지바랑 그 크랩 같은 거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런 것만 먹고 버텼어요 하루를. 저도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놓고서 저녁에 막 엄청 뛰고 아침에 막 뛰고 살은 빠지죠. 진짜 쭉쭉 빠졌어요 그때. 막 일주일에 7kg씩 빠지고 10kg씩 빠지고 막 그랬는데 정말 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머리도 많이 빠지게 되고 난 건강을 좋게 하려고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한 건데 오히려 건강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머리가 빠지는 그런 일까지 있었답니다. 아무튼 급하게 뺀 살은 급하게 다시 찐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좀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다이어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솔직히 제 방법이 막 엄청 굉장한 것도 아니고 제 비법도 아니고 막 방법이라고 하기도 솔직히 좀 그래요. 근데 솔직히 이거 다들 알고 있으신 정보일 거예요. 알고 있으신 거고. 근데 다이어트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정말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되게 좀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욕구가 있으면 어떻게든 사람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다이어트 문제로 예민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만약에 다이어트 관해서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2탄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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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